저는 극 P입니다. P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P 성향이라 하면 약간 그 배짱이 같은 성격, 말 그대로 배짱입니다. 아시죠? 저희 채널명 원래 개미와 배짱이로 하려다가 와이프한테 또 개미라고 할 순 없으니까 삐삐야말로 J 중에 J, 킹 오브 J, 계획의 여왕, 그녀는 바로 J입니다. 삐삐와 배짱이. 안녕하세요. P 중에 P,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MBTI 다들 알고 계시죠? 서로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다른 J와 P, 그 여자 J, 그 남자 P. J와 P 부부로서 궁합은 어떤지, 어떤 점이 다르고 좋은지 나쁜지, 둘이서 케미는 어떤지, 그런 거를 오늘 MBTI 기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J는 계획형입니다. 항상 뭔가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계획 속에 일이 진행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은 좋게 보여요. 반대로 P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즉흥적이죠. 좋게 말하면 자율형인데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겠다, 그때그때 알아서 되겠지. 안 좋게 보면 그렇지만 P 입장에서 봤을 때 J는 어쩜 세상을 그렇게 갑갑하게 빡빡하게 사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J 입장에서 P는 게을러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P고 삐삐가 J 맞습니다. 삐삐는 일단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혼자 처음부터 모든 거를 계획하고, 또 계획한 거 수정하고, 또 맞춰보고, 또 이게 되나 안 되나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근데 또 그걸 즐겨요. 집에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 남의 집에 간다든지, 혹은 모임이 있다든지, 특히 가족 행사 뭐 이런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삐삐는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를 뭐 만나서 선물을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면 그 선물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어요. 뭐 여기 들어가서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뭐 리뷰 보고 비교해보고 장단점 막 해서 고민하고. 제가 봤을 때 약간 변태입니다. 그런 거를 즐겨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계획을 짭니다. 저는 이제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냐? 본인이 워낙 완벽하게 계획을 짠다고 믿고 있고, 또 본인 계획에 제가 반대 의견 이런 거 내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그냥 오빠 그냥 당구장 가 있어 그러면은 그래 갔다 올게 이러고서 당구 한 게임 딱 치고 오면은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삐삐아가 그때 딱 브리핑 해주고 이러고 이제 브리핑 들으면서 저는 그냥 시키는 거 제 역할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역할 그냥 충실히 계획 다 짜놨는데 거기다가 대고 또 이제 야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납니다. 부부싸움의 시작이에요.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아무 말 않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계획을 짠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되고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이 시뮬레이션을 무지하게 돌립니다. 평소에는 머리를 안 쓰다가도 계획 짤 때 되면은 정말 그냥 머리가 뺑뺑뺑뺑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일명 인공지능, AI, 삐삐봇. 심지어 플랜 A, B, C. 혹시나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플랜 B로 간다. 그래서 플랜 B를 실행하다가 여기서 뭐가 또 틀릴 경우 C로 간다. 이런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치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정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만족을 하면은 거기서 본인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다 끝나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행복하다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방전. 나 먼저 살게. 그렇지. 모든 일이 끝나면은 그때 에너지가 방전이 돼가지고 오빠 먼저 잘게. 삐삐와 배짱이. 덕분에 사실 저도 굉장히 편합니다. 좀 어설픈 사람이 계획을 짠다 그러면 저도 괜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진짜 J 같은 성격, 그렇게 플랜 A, B, C까지 짜는데 뭐 제가 손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믿고 맡기면 되고, 시키는 제 역할 그냥 해주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계획을 막 짜고 있으면은 야 이런 게 뭐 계획대로 흘러가리라는 법이 어딨냐, 계획 안 짜도 다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계획을 짜냐 라고 막 잔소리를 처음에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계획이 이 정도라면은 삐삐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괜히 잔소리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제 껴들려면은 더 나은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이미 이 AI에서 계산이 다 끝낸 거를 제가 반박하기라는 좀 힘들어서 그냥 믿고 따르면은 저도 편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편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결혼식도 셀프로 했습니다. 예식장 우리끼리 알아보고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손님들 식사할 거, 뭐 손님들 테이블에 깔아놓을 거, 심지어 배경음악 무슨 음악을 깔을지 하나하나 다. 저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만 이렇게 얹어가지고 삐삐가 저 계획에 끼어들 틈을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AI가 쫙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옆에서 잔소리하면은 혼나기 때문에 99%는 삐삐가 준비했고 또 시키는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죠. 아무튼 굉장한 일을 본인이 다 알아서 그냥 한다. 반면에 저는 좀 다르죠. 저는 뭐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귀촌 왔을 때 계획 이씨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왔어요. 이거 좀 약간 개똥철학처럼 들릴 수도 있고 제2의 입장에서 들으면은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은 진심은 언젠간 통한다. 혹시라도 뭐 가족 행사를 한다?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 중간에 뭐가 뒤틀리거나 어설프거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내 마음만 진심이라면은 이 마음은 전해질 것이다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도 좀 있고 순발력도 좀 있는 편이라서 그냥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의 베이스를 두고 그때그때 순발력을 발휘하면 계획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계획을 짜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삐삐가 이제 계획을 쫙 이렇게 짜놓고 오빠 우리 이대로 이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거기서 좀 갑갑함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 계획대로 내가 뭔가 못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저는 불편해요. 그리고 저는 뭔가 계획 없이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데에서 좀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이 있는 거는 좀 지루하다 혹은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삐삐는 극 J, 저는 극 P.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상반이 돼 있습니다. 삐삐가 어설픈 계획을 짰다 그랬다면 아마 극 P인 저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계획을 정말 잘 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대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삐삐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뭐 다 준비가 돼 있어. 저는 그냥 핸드폰하고 선글라스 이런 것만 챙겨서 탁 나가면은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편해요. 꿀 빨아요. 그냥 아빠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곳 시골로 아무 계획 없이 귀촌을 할 수 있었나?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계획 같은 거는 사실은 좀 제가 잘 던지는 편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귀촌 가자. 그럼 삐삐는 귀촌 가서 오빠가 뭐를 어떻게 하고 계획이 다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오빠 계획이 뭔데? 그러면 가서 우리 재밌게 살자. 그 다음에 어떻게가 없어요. 저는 그냥 재밌게 사는 거지. 큰 계획만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삐삐가 어떻게 제 말을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둘이 연애할 때 둘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태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태국에 몇 번 갔다 와봤고 삐삐는 이제 심지어 해외여행 자체도 많이 안 가봤어. 그리고 삐삐는 이제 영어도 좀 자신이 없고 이러니까 오빠는 어차피 태국 가봤으니까 그래 오빠 가자는 대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서 정말 원래는 그 계획을 항상 짜야 되는 삐삐가 오빠는 계획이 있겠지 하고서 저를 100% 신뢰하고 그냥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저는 계획 없었죠. 그냥 가서 재밌게 놀자, 맛있는 거 먹자 이 정도의 계획만 있었는데 막상 저를 믿고 본인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여태까지.
항상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본인이 주도해서 계획을 짜야지만 했던 삐삐가 정말 100%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모든 걸 놔버린 채로 그냥 몸만 따라갔는데, 근데 이 양반도 계획은 없는데 거기서의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의외로 막상 겪어보니까. 그리고 계획이 없는데도 잘 흘러가는 거야. 맛있는 거 맨날 잘 먹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2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삐삐가 이제 거기서 저한테 좀 임팩트가 꽂혀가지고, 아,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해서 정말 100% 믿고 따라가는 것도 괜찮네 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느낀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그냥 저한테 코 껴서 시골로 끌려 내려왔죠, 결국에는.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렇게 계획을 짜놓으면 그게 갑갑해서 아, 나 안 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막 이러는 스타일이었는데, 막상 그 결혼식 할 때나 이럴 때, 결혼식 같은 거는 손님들도 많이 불러서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을 정말 즉흥적으로만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그런 행사조차도 삐삐가 그냥 그 계획을 엄청나게 잘 짜는 모습을 보고, 아, 얘라면은 내가 100% 신뢰하고 그냥 얘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최근에는 많은 부분을 기대고 꿀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나쁜 유형은 없다, J가 좋다, P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16가지 유형 중에 그냥 그거는 어떤 성향인지를 유형을 나누어 놨을 뿐이지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MBTI 검사를 통해서 아, 삐삐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니 우리의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하고 인식하자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부부는 또 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이제 가진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의 성향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도 옳은 방법이고 또 거기서도 분명히 굉장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나도 그런 거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삐삐도 저를 보고 아마 그런 거를 느낄 거고요. 그러면서 부부가 성향도 좀 닮아가고 식습관도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체질도 닮아가고 생긴 것도 닮아가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와 삐삐는 굉장히 다르지만 달라서 저는 굉장히 삐삐가 좋고요. 또 달라서 행복합니다. 그 다름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설명란에 MBTI 검사하는 주소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뭐 그거 요즘에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안 해보셨다면 재미로 한 15분 정도면은 검사 뚝딱 합니다. 무료예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과 저도 굉장히 MBTI가 다르고 제 동생과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건 아니니까. 쌍둥이끼리도 아마 다를 거예요. 자기가 가진 성향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지, 또 상대방이 가진 성향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살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미로 MBTI 검사 한번 해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